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5일 목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기사에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토레시 판사의 판결이 힘먼 연설 공개 후에 약식 판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트윗 사용자가 리플과 SEC의 합의 문제를 떠나서 토레시 판사의 판결이 힘먼 연설 관련 문서가 공개될 때까지 꼭 기다렸다가 나오는 건지 질문을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본인 생각으로는 토레시 판사는 힘먼 연설 관련 문서가 공개된 이후에 약식 판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하는 답변을 달았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한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 관련해서 오늘의 가장 큰 소식은 리플의 비트스탬프 지분 매입에 대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스탬프는 기사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 수탁 업체이자 리플 결제망 ODL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리플이 판테라 캐피털이 가지고 있었던 비트스탬프의 지분 약 6천만 달러 하나로 약 791억 원을 투입해서 고스란히 인수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스탬프는 리플 결제망 ODL을 사용하는 기업과 연결된 핵심 거래소로 리플 사업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이기도 하지만요. 비트스탬프가 유럽, 룩셈부르크에 있는 만큼 다양한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리플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미국이 아닌 유럽 등의 나라에서 결제망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다각화하고 성장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스위스의 커스터디 업체, 메타코의 인수, 그리고 유럽 룩셈부르크에 있는 비트스탬프의 지분 인수 등은 XRP 홀더로 하여금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아닌 유럽에 대한 사업의 확장에 대한 노력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서 리플과 SEC의 소송 결과를 비관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가령 소송이 더 길어지거나 리플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어려운 여건이 되거나 등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돈의 흐름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고 또 도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지 않는 이유는 리플과 SEC 소송을 떠나서 미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굳이 미국을 지금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미국의 상장 기업인 코인베이스도 미국의 규제 기관으로 힘들어하는데 리플과 SEC 소송도 복잡한 상황에서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가는 기업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의 법률 대리인의 사임 소식이 제임스 필란 변호사에 의해서 공유가 되었습니다. 일부 리플 XRP 커뮤니티 분들은 이게 무슨 소식인지 혹시 소송에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리플의 법률 대리인의 사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조직이나 사람의 이동은 생길 수 있기 마련이고 리플과 SEC 소송이 길게 유지된 만큼 다양한 법률 대리인 중에 한 명이 본인의 사정을 위해 떠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이 웹3 인프라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 캐피털 회사가 발표한 4천만 달러 규모의 펀드의 핵심 참가자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해당 캐피털은 20개의 회사의 자금을 지원했고요. 웹3의 근본인 탈중앙화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리플이 블록체인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산업과 동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FOMC 2023년 5월 회의록이 발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섣불리 배제할 수 없으며 또 섣부른 금리 인하 가능성을 비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가 올해 안에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6월에 부채 상향이 된다면 적어도 6월에는 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6월은 동결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24일 연설을 통해서 향후 3주간 데이터에 따라 6월에 금리를 인상할지 혹은 6월은 건너뛰고 7월에 인상할지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4월 PCE 그리고 5월 CPI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로 내려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금리 인상 중단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 미국의 통화 정책도 많은 고민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리는 적지 않게 올려두었는데 인플레이션 감소 속도는 적고 또 경기 침체 가능성도 완전 무시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발언하기에는 시장의 기대감에 소용돌이 칠 것이고 거기 정치적으로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하원 의장이 디폴트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지출 삭감 없이는 협상 진전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올해 작년 지출 비용보다 더 적은 액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상식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덜 쓰는 것이 아닌 더 쓰고 싶어 한다. 이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사실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 정부의 속내를 미국 시민이 아닌 이상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부채 상향과 협상이 어그러져서 미국의 디폴트가 정말 생긴다면 디지털 자산의 채택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한 팀이 제시를 했습니다. 해당 팀은 자산 클래스를 규제하는 방식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암호화폐만큼 국가 간 격차가 큰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 유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